지금 AI 주도의 강세장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오른 분야나 새롭게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맥락에서 의료 AI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AI가 아니라 의료 AI요? 네. 네네네. AI 테마 많이 아시죠? 네. 다들 투자들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많이들 반도체에 투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AI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떴고 업사이드가 크게 열렸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AI 기술이라는 걸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기반이 반도체이기 때문이고요. 근데 반도체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 반도체 많이 올랐고 물론 앞으로도 잘 가겠지만 좀 비교적 덜 주목받은 곳이 어딜까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 가지 산업이 있겠지만 저희는 의료 쪽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상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다 관심을 갖는 분야도 역시 의료 분야입니다. 일단 예를 좀 들어보면 네. 연초 열리는 글로벌 최대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행사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요. 올해 초 열린 이 행사에서 가장 화제가 된 곳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여기에서 바이오니모라고 하는 신약 개발 플랫폼을 발표한 건데요. 네.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신약 개발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네. 7배 빨라지고 그 비용은 7배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발표함으로써 엔비디아가 이 신약 개발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드러낸 거고요. 그렇죠. 이 사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인 암젠하고 네. AI 신약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어요. 엔비디아만 그러냐?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에 AI 암 진단 모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암 진단 전문 기업인 페이지라는 기업과 협력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사례들 이후로 AI 신약 개발, 포괄적으로는 의료 AI 분야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AI를 중심으로 해서 네. 이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 쪽에서도 커다란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죠.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정작 바이오 기업들이 주목받은 게 아니고 엔비디아가 주목받았던 건 진짜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제가 봐도 빅테크들이 계속 다음 먹거리를 약간 이제 의료 쪽 노리는 것 같거든요. 예전부터 애플은 계속해서 어떻게든 기기로 헬스케어 쪽 연동시켜보려고 했고 시장도 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이제 AI 기술이 발전하니까 점점 더 또 가까워졌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공감이 되긴 하는데 의료 AI라고 하니까 또 약간 생소하고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료 AI라는 건 네. 말 그대로 의료라는 분야에 네. AI 기술을 적용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이때 AI 기술이라는 건 딥러닝, 머신러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량의 데이터를 컴퓨터가 학습하고 처리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근데 그게 단순히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사고하고 추론하고 예측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이게 이제 의료에 도입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제 우리가 뭐 빅데이터 처리하는 정도까지는 예전에도 됐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선 것까지 가능해졌다 이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의료 AI 산업의 포텐셜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혹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사례들 위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야 또 우리 대표적으로 알아두면 좀 이해가 될 만한 사례도 있을까요? 네, 의료 AI는 크게 진단, 신약 개발, 수술용 로봇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네. 특히 진단과 신약 개발에서 많이 쓰입니다. 우선 진단 분야인데 의료 AI 기술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내려면 핵심 열쇠는 우선 데이터예요. 의료하고 AI가 핏이 잘 맞는 이유는 데이터가 무수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원 가면은 네.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MRI 찍고 뭐 초음파 검사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걸 찍으면 의료 영상 정보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리고 우리 맥박, 체온, 호흡 이런 네. 거 있죠. 활력 징후,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유의미한 건강 정보입니다. 그래서 AI 진단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은 이런 영상 정보나 활력 징후 같은 거를 학습하고 활용해서 질병을 진단하고 예후를 예측하는 데 활용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사가 이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사진을 찍어서 의료 영상 정보가 생겼을 때 네. 어떤 위치에 질병이나 암이 있는지를 확인해주고
그 확률을 수치화해서 보여주는 방식 같은 게 가능합니다. 음. 국내 의료와 AI 영상 기업인 루닛이 네.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화면을 네. 보면 네네. 이 AI 진단을 활용한 질환이나 암 검출 사례를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특정 위치에 질병이 있을 확률을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네. AI가 해주는 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예. 이제 판독의 정확도와 효율이 크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이 혼자 할 때에 비해서 훨씬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안 보여서 지나갈 수도 있고 정말 그날 컨디션이 그러면 안 되지만 안 좋아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확실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하니까 도움을 많이 주겠네요, AI가. 네. 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암 오진 네. 원인을 보면요, 네. 판독 오류가 상위에 있습니다. 야, 판독 오류가 상위권에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의사도 사람이니까 아, 피곤할 수가 있고 그쵸. 때에 따라서는 잘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AI는 기계니까 지치지 않고요. 지치지 않죠. 방대하게 학습한 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야. 의사가 놓칠 수 있는 거를 네. 보완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어디 질병이 있을 걸로 의심이 될 때 그 분야를 오래 보신 경력 긴 네. 명의를 찾아다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네. 이런 진단 의료 AI가 발전을 하면 아. 굳이 막 힘들게 지역별 명의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아.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야, 아 그래서 진단이 특히 의료 AI랑 핏이 잘 맞다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많이 본 우리가 경력이 오래되신 그 분야의 명장 명의를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니까. 근데 그걸 지금 딱 더 잘해줄 수도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의료 AI다. 맞습니다. 오, 네네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의 네. 수고를 크게 덜어줄 수도 있어요. 어. 우리 입원하신 환자분들 네. 의료진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이분의 지금 혈압, 맥박, 호흡이 어떤지, 네, 네. 막 갑자기 위독해지시진 않을지 네, 이런 네. 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거를 24시간 붙어가지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근데 그럴 때 이 의료 AI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AI가 환자의 맥박, 호흡, 혈압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 환자에게 뭐 예를 들면 24시간 이내에 심정지가 올 수 있는 확률 이런 거를 숫자로 보여주면은 의료진이 훨씬 편안하게 비교적 간편하게 이제 이런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러면 당연히 환자한테도 좋고 의료진에게도 좋기 때문에 네. 이런 기계나 플랫폼 솔루션의 활용도가 지금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제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환자 나오는 주인공이 있고 이렇게 갑자기 뭐 소리 나면은 의사 선생님 불러와, 뭐 간호사님 불러와 이러는데 이제 그런 장면이 사라지겠네요, 많이. 이제 아무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진짜 AI가 유용하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혹시 지금 진단 확실히 이해가 됐거든요. 진짜 AI가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겠다 생각이 드는데, 또 신약 개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신약 개발 쪽도 의료 AI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신약 개발은 보통 10년, 15년이 걸리는 초장기전입니다. 그래서 시간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상업적인 성패를 좌우를 해요. 근데 신약 개발이 비유를 하자면요. 어떤 문을 열고 잠그기 위한 자물쇠를 찾고서 그 자물쇠에 꽉 들어맞는 열쇠를 디자인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과거의 신약 개발은 어떤 식이었냐면 네. 이 자물쇠의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기존의 열쇠들을 일일이 끼워보면서 교훈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시도와 실패가 있을지 정말 짐작하기가 어려운 수준인데요. 근데 AI를 활용하면 이 다양한 열쇠를 끼워보는 작업을 기계적으로 시뮬레이션화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 학습을 해서 최적의 열쇠를 더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의학적으로 표현하면은 AI를 도입해서 신약이 될 만한 후보 물질을 탐색하고 도출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고 임상 실험을 할 때도 이제 실험 결과가 잘 나오게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여서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왜 앞서 제가 엔비디아의 바이오니모 설명드렸잖아요. 그거를 활용하면 뭐 신약 개발의 비용과 시간이 엄청 단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신약 개발에 도입됐을 때 이런 식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열쇠를 일일이 꽂아보는 과정에서 이제 시뮬레이션화하고 실험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에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돈도 줄어들면서 기업들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자물쇠로 표현해 주니까 이해가 좀 더 훨씬 잘 되고, 이게 진짜 약간 무식한 방법으로 자물쇠 열쇠를 하나하나 다 넣어보면 얼마나 그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까 했는데, 이걸 이제 사실상 AI가 다 시뮬레이션으로 얼마나 빠르게 돌려줄까,
그러면 얼마나 신약 개발 속도가 빨라질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일단은 진단, 신약 개발 이런 쪽 사례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 의료 AI 시장이 좀 얼마나 커질지도 대략적으로 궁금하고 고성장 이런 산업이 쭉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성장의 그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고 한동안 계속 그렇게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왜냐면 지금 완전 초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외 시장 조사 기관들의 그 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글로벌 의료 AI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한 연평균 37% 정도의 성장을 할 거다라는 조사가 있고요. 국내 시장은 글로벌보다도 가파르게 성장해서 한 46% 정도 연평균 성장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 국내가 고령화 때문인지 의료기술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글로벌보다 성장률이 엄청 가파르네요. 그래서 저희 네. 코세프 의료 AI는 국내 의료 AI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코세프 의료 AI ETF. 성장성이 더 뛰어난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국내 관련 기업들을 담고 있다. 혹시 지금 일단 또 장점 위주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의료 이런 것들은 규제도 영향도 받을 수 있고 정부나 국가들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의료는 진짜 산업 특성상 네, 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오. 싶은 게 의료 AI를 활성화하고 그 규제를 푸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와 글로벌의 트렌드이기 때문입니다. 오. 우선 우리나라를 좀 볼게요. 네. 지금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전폭 육성하겠다고 한 산업이 있어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의료 AI랑 직결되는 분야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주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미국도 의료 AI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의료 AI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서 이 분야 관련된 의료기기의 FDA 승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의료 AI 업체들은 수출의 기회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또 국내 의료 AI 기업들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시장 커지니까 국내 기업들은 수출 기업들 많으니까 단순히 내수만 보는 건 아니네요. 네. 이해됐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그러면은 걱정거리를 여쭤보자면 의료 쪽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버티려면은 빅테크 같은 기업들이나 돈이 많거나 시간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어야 될 텐데 그러면 그걸 제일 잘할 기업들은 또 빅테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실제로 앞서서 지금 빅테크가 이 의료 AI 분야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라는 사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면은 빅테크에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참 희한한 게요. 멀리 있는 맛집은 막 찾아가서 먹고 맛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집 앞에 있는 맛집은 좀 못 알아보는 경우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 지방에 여행 가면은 막 할머니들이 그러시잖아요.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왔냐고. 근데 너무 볼 거 많은데. 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월드 클래스급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맛집인데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좀 비교적 빅테크에 비해 작다 보니까 네. 우리가 오히려 가치를 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빅테크가요, 의료 AI 투자에 주로 파트너십에 적극적인 거는 사실이고, 그게 국내외 의료 AI 산업 전반에 지금 호재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 의료 AI 분야에만 집중해서 본다면, 미국 빅테크는 국내 의료 AI 기업보다 오히려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네네. 국내 의료 AI 기업은 처음부터 헬스케어 분야만을 위해서 AI를 개발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빅테크는 어떤 거냐면 본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요 여러 군데에 적용하는데 그 중에 의료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AI 모델의 적용처를 확대하는 맥락에서 의료를 보느냐, 네. 처음부터 의료를 타겟해서 AI를 개발했느냐, 이제 이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이 의료 AI에 한정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빅테크들의 동향을 보면요. 네. 적극적으로 의료 AI 업체를 인수해서 직접 신약 개발이나 직접 진단 관련 사업을 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고 이제 그런 걸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의료 AI 업체를 인수해서 하더라도 의료 정보 솔루션이나 전자 건강 기록 같이 BT라기보다는 IT
쪽에 가까운 서비스들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름대로 해지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AI라는 게 투자할 가치가 있는 고성장 산업인 것은 분명하고 그 맥락에서 빅테크 반드시 투자하셔야 됩니다. 근데 AI에 대한 투자는 사실 뭐 AI 반도체 ETF 같이 다른 ETF를 통해서 이미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다음 걸 찾는다는 관점에서는 이제 이 AI 산업이 발전되고 여기저기에 적용이 되면서 그 중에 하나로서 주요한 산업인 의료 부분에 이게 들어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업사이드를 찾겠다라는 그 관점이라면 국내 의료 AI 업체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 성장 기회가 높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빅테크도 당연히 기술력도 있고 돈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국내 의료 AI 잘하는 기업들에 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한국이 의료 AI 강국인 게 맞나요? 너무 이렇게 과장된 표현은 아닌 건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네. 국내 의료 AI 기업들은 일단 처음부터 헬스케어 분야를 위해서 AI를 개발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단 AI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쓰일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실제로 의료진이 사용하기 편한 구조로 만들어서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상업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단에서는 그렇고요. 국가적인 기술력 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기술력이 글로벌 주요국에 비교했을 때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한국은 세계 3위 수준의 의료 AI 강국이에요. 세계 3위요?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지금 빠르게 좁혀 나가고 있고 또 국가별 임상 관련된 이제 개발 건수 그런 것들이 중국이나 미국에 의해서 세 번째로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모르는 맛집인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엄청난 건 줄 몰랐네요. 혹시 그럼 의료 AI 분야에서 국내에서 또 글로벌 기업들과 겨뤄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 몇 개를 추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닛과 뷰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이 두 개 기업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루닛은 AI 암 진단 분야에서의 대장주예요. 그래서 의료 영상 분야에다가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암 판독을 보조하는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라는 제품이 대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2018년 8월에 국내 식약처 허가를 받았고 현재 전 세계 40개국 1,500여 개의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게 커장성세가 아닌 게 세계 AI 대회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차지했고 또 경쟁사들 대비로 높은 AI 정확도와 논문 발간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잠재력도 크다, 글로벌리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고요. 또 뷰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심정지 발생을 예측하는 딥카스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있죠. 입원한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분석해서 24시간 이내에 심정지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해주는 그 솔루션, 그거를 보유한 회사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글로벌 경쟁력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요. 미국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정된 다음으로는 승인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 승인을 획득하면 미국향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제품은요, 식약처 허가를 받고서 지금 국내 의료 현장에도 비급여로 도입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80개 이상의 병원에 도입이 돼 있는데 고무적인 거는 한 번 도입을 하면은 다들 너무 만족해서 철회할 의사를 밝힌 곳이 없다라고 합니다. 신규 계약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올해 요거를 도입한 병원이 국내에 120개를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있었네요. 진짜 강국입니다. 의료 AI 강국. 또 AI 신약 개발 업체 중에는 보로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국내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보로노이는요, 암 치료제 개발에 전문성이 있는 바이오테크인데요. 보로노이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자체 보유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만든 기술을 성공적으로 기술 이전한 사례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기술력 면에서 뛰어난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약간 엔비디아가 공개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같은 그런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도 줄여주고 속도도 빠르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플랫폼 기업이다.
이런 것도 국내에 강력한 기업이 있었군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관심도 가고 공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또 지금 투자했을 때 약간 늦은 건 아닌가, 이미 뭐 많이 알고 주가도 많이 올라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선은요, 이 산업 자체가 네. 지금 막 피어나는 개화 단계다라는 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까지 온 날보다 앞으로 갈 날이 더 많다. 음. 실제로 의료 AI 아직 많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쵸. 이 섹터 자체가 지금에야 이제 정의가 되기 시작하는 곳이다라는 걸 좀 봐주십사 싶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요, 올해 우리나라의 주요한 AI 진단 업체들이 분기 기준 손익 분기점을 달성할 전망이에요. 많은 증권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은요, 이런 매출이나 실적이 좀 유의미한 분기점을 넘어서는 순간들,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주가 탄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는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제 올해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약간 흑자 전환 이런 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 신약 개발, 임상 통과에 따른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꽤 많이 올랐다가 그래요? 현재는 많이 또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상 고평가보다는 많이 덜었다. 투자 시점 면에서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신다면 지금 이런 타이밍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차례 작년에 바람이 불었었나요? 혹시? 네. 그랬다 약간 지금 조금 조용해진 상황이군요. 네네. 이해됐습니다. 그럼 혹시 조금 이제 소개해 주신 김에 이번에 상장되는 코세프 의료 AI ETF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조금 특징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ETF는 국내 ETF고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 중에서 AI 진단, AI 신약 개발, AI 플랫폼 같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상품입니다. 상장일 기준으로 24개 종목에 투자를 하는데요. 투자 비중은 이제 시가총액에 비례하게 잡는 유동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요. 어떤 기업들인가를 보면은 기존 범주에서는 헬스케어 중에서도 의료 장비주에 분류되던 기업, 그리고 뭐 제약 바이오 기업, IT 기업 등등이 다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류에 있든지 간에 의료 AI와 관련성이 높은 사업을 하면 투자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편입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글로벌 월드 클래스다라고 말씀드렸던 루닛과 뷰노의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AI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보로노이랑 JW 중해제약 눈에 띄실 거예요. 네. 보로노이는 앞서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네네. JW 중해제약은 수액제 중심의 전통 제약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 회사가 AI 신약 개발로 업사이드를 열고 있어요. JW 중해제약이 신약 개발을 위한 AI 플랫폼을 오랫동안 구축을 해왔는데요. 네. 이걸로 개발한 탈모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을 이달 5월 중순에 미국 피부연구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제약사도 AI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런 흐름에 좀 주목을 해보실 수 있고 그 맥락에서도 투자 종목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리고 뇌졸중 AI 솔루션 부문에서 글로벌 선도업체인 JLK 그리고 영상진단 분석기업 딥노이드, CT 영상분석기업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기업들도 이 의료 AI 분야의 주요 기업이고요. 저희 ETF에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이 ETF에 어떤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지 활용법, 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와 올해를 관통하는 최고의 키워드 AI입니다. AI의 물리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제 AI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AI 테마에서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AI를 도입해서 이거를 활용할 때 기존에 없던 포텐셜을 크게 낼 수 있는 분야가 어딜까?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은 어디일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맥락에서 저희는 의료 AI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장기 고성장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테마 ETF가 너무 홍수처럼 쏟아져 네. 내리는데 여기에서 진짜로 유망한 테마가 뭘지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의료 AI 테마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의료 AI ETF는 비교적 좀 작은 국내 중소형주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좀 높을 거예요. 근데 변동성은 위험이기도 한데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함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코세프 의료 AI는요, 국내 중소형 의료 AI 관련 주식에 투자해서 좀 높은 변동성 속에서 비교적 높은 수익 기회를 가지고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하실 것 같아요. 다만 투자 대상의 코스닥 기업의 비중이 좀 그렇죠. 높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좀 중소형 주식이 많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들에 비해서는 상방과 하방이 모두 좀 열려 있는 편이다. 변동성이 높다. 라는 점을 투자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에서 항상 위험과 기회는 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이용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상품이 적합할 거고요. 근데 또 투자 성향상 나는 너무 이렇게 작은 종목들, 변동성 큰 기업들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미국 대형 바이오주에 투자하는 상품도 좀 대안으로 말씀을 드려요. 저희 코세프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 플러스라는 ETF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미국 상장 빅파마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편으로 좀 투자를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취향에 따라 좀 노리는 어떤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두 가지를 이제 함께 봐보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의료 AI ETF는 아무래도 국내에 상장된 중소형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변동성이 심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뒤에 말씀해주신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쪽은 말 그대로 빅파마니까 좀 더 변동성이 낮은 그런 기업들이 모여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구독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골라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의료 AI에 대해서 공부 많이 됐고 제가 봐도 아직까지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제 점점점 관심도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ETF에 관련된 더 많은 정보는 고정 댓글과 링크에 남겨놓을 테니까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관심 가지실 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